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상 문제는 대학에서 발표한 기출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대학만 따지게 되면은 해마다 이제 모의논술하고 또 수시논술 두 개 합치게 되면 1년에 한 2문제밖에 되질 않는데, 그런데 다른 대학들에서 나오는 문제가 주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해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은 이 중요한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본다라면 다른 대학의 문제들도 필요하다라면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해석을 하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좋은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록 다른 대학의 문제긴 하지만 같이 좀 살펴보고 이제 이 새로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처음에 주어진 문제는 2011학년도 성균관대 모의 논술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일부만 발췌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구간 위의 정적분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의 dx는 좌표 평면에서 y는 fx와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영역의 부호를 가진 넓이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정적분의 정의를 내릴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를 가지고 이 정적분, 무한급수압을 정적분으로 바꿔주죠. 그죠? 그리고 fx가 음수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부호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끄집어내어서 이 넓이를 이제 표현한 뒤에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은 결국엔 이 정적분을 음수로도 확장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넓이의 의미를 갖는데 부호를 갖는 넓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들 살펴보게 되면 함수 f가 이제 이 의미 아닌 실수에서 의미 아닌 실수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했죠. 그림 1에서와 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고 또 증가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네요. 그죠? 만약에 f0가 제로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x의 역함수 x가 f의 인버스 y가 모든 y에 0보다 크거나 같은 y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이렇게 그림 1과 같이 앞에서 주어져 있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이 모든 양수 AB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 양수 AB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게끔 그림을 줬어요. 자, 그러면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요 점 A와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구하게 되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자, 반면에 이제 이 fx와 f 인버스 y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fx는 x축에 대해서 요 대응하는 함수에 대응하는 넓이가 되겠고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요 영역의 넓이, 아래쪽 어두운 영역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y에 대해서 0부터 b까지 적분하는 것은 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주어지는 회색 영역의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합이 직사각형 넓이보다 크거나 같다.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넓이로서 이제 비교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등식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넓이로서 이 비교를 해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 부등식을 이용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증명 없이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P가 1보다 큰 양수고 Q가 P분의 1 플러스 Q분의 1 이퀄 1이 되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일 때 나의식 2를 이용해서 이용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증명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양수 A, B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논증하시오. 이제 증명 과정을 써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경우라고 했는데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반드시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힌트를 줄 필요가 없겠네요. 보통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힌트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참고라고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필요한 경우라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에서 이용되지 않는 것을 구태여 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문제 풀다가 보면은 얘가 이용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테그럴 x의 k제곱의 dx 뭐 정적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굳이 알고 있는 사실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면 이것을 주어서 힌트를 주는 게 조금 이 문제 풀 때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성립하게 될 때 요 부등식을 보이라고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일단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 보이라고 했고 두 번째 문제에서는 나의식 1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A와 B의 관계를 그림 1로부터 유추하고 또한 1로부터 문제 1의 부등식에서 문제 1, 아까 앞에서 봤던 부등식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 얘를 추론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치 산수기하 평균에서 산수기하 평균은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 등호가 성립할 조건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만 등호가 성립하게 되겠구나. 자, 이제 문제 1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이 부등식을 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 힌트에서부터 이 부정적분 x의 k제곱의 이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얘를 보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앞에 주어진 그 이 부등식 1이라고 하는 놈이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표시가 됐어요. 정적분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적분으로 바꿔야 될 테니까 이 결과가 만약에 어떤 함수의 이 적분의 결과물로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나의 주어진 식 1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a 곱하기 b 그것이 이제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의 dx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b까지 f의 인버스 y의 dy로 나왔었죠. 이 식을 이용해서 저것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